서론, 보이지 않는 위기의 서막.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언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오신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소리도 없이 공기 속으로 사라질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서린 그 돈이 눈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는 경제학 교과서를 모두 찢어버려야 할 만큼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역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돈줄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인 금리는 내려가야 마땅합니다. 마치 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행의 대출 금리는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다급히 수혈을 하고 있는데 혈압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2급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혈관 어딘가가 심각하게 터져 쏟아붓는 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딘가로 전부 새어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냉철한 지식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라진 돈의 행방, 부동산 PF라는 검은 구멍.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푼 그 막대한 돈은 모두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범인은 바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부동산 PF라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는 건설사들이 미래의 건물이 다 지어지고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막대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희망의 판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건설 현장이 흉물처럼 멈춰섰고 그곳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들이 모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돈을 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금융사들이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을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은행들은 그 돈을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이나 건실한 중소기업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섣불리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면 우리도 죽는다는 공포심이 은행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받은 돈을 금고 깊숙이 쌓아두거나 당장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대형 건설사들의 연명치료에만 겨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 물을 콸콸 쏟아부어도 독바닥에 부실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으니 물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물은 모두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고 정작 목이 말라 죽겠다며 아우성치는 우리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돌아오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파도, 미국의 긴축과 대한민국의 현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멀리 미국에서는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감 수준이 아니라 폐렴에 걸려 중환자실에 실려갈 판국입니다. 많은 이들이 곧 미국이 금리를 내려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너무나 튼튼했고 물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중앙은행은 고금리 시대는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돈은 정직해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안전한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미국 은행에 돈을 맡기면 연 5%가 넘는 이자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불안한 한국이 그보다 낮은 금리를 준다면 과연 누가 한국에 돈을 두려 할까요? 당연히 모두가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돈의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 한국은행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미국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서 진퇴양난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국내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나마 빚이 적어 버틸 체력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영끌, 비투 열풍으로 쌓아올린 가계부채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비명을 지르는 가정이 수두룩한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을 억지로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는데 남들은 튼튼한 콘크리트 집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만 창문이 다 깨진 초가집에서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골든타임, 대마불사의 신화. 이 모든 충격이 유독 우리에게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병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제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둔촌주공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공사비 문제로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 단지가 멈춰서고 건설사와 금융사가 모두 부도 위기에 처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때가 바로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프더라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원칙을 바로 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술 대신 강력한 진통제를 놓는 길을 택했습니다. 온갖 규제를 풀어주고 특례 대출까지 동원해 억지로 살려냈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넘겼을지 몰라도 시장에는 아주 끔찍한 신호가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리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빚잔치를 해도 덩치만 크면 정부가 절대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구나. 이른바 대마불사, 대마부사, 외신화, 도덕적 해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시장 전체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아야 할 시기에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은 오히려 정부를 믿고 빚으로 빚을 막으며 버텼습니다. 그 결과 그때 정리하지 못했던 부실 덩어리들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잠시 피를 흘릴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처럼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전신마비 상태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그 골든타임이 대가가 지금 우리의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혹독한 청구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계기판, 5가지 위험 신호를 감지하라. 국가가 머뭇거린다면 우리 개인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각자 도생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의 앵커가 괜찮다고 말해도 다음에 5가지 숫자가 빨간불을 켠다면 즉시 비상벨을 울려야 합니다. 첫째, 환율 1,400원의 고착화입니다. 환율이 잠시 1,400원을 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머무른다면 이는 외국인 자본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둘째, 회사채 금리 격차의 확대입니다. 국가가 빌리는 돈, 국채, 과 기업이 빌리는 돈, 회사채,
이자 차이가 갑자기 크게 벌어진다면 이는 시장이 기업의 부도 위험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며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제2금융권의 연체율 급등입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곳의 연체율이 치솟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주변의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의 연속 순매도입니다. 정보가 빠른 외국인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팔아치운다면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부도 위험, CDS 프리미엄의 상승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파산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전 세계가 한국을 위험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 계기판 중 3개 이상의 빨간불이 켜진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산 방어 철칙,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위기 상황에서는 이성이 마비되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2가지입니다. 첫째, 공포에 질려 헐값에 자산을 던지지 마십시오. 주식 폭락과 집값 하락이 무서워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것은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입니다. 당장 현금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버티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고금리 특판 상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축은행에서 연 8%, 10% 이자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금융기관이 절박하게 돈을 구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다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성이 아닌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인출 가능한 안전한 통장의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혹독한 부채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있다면 자산을 일부 정리해서라도 빚부터 줄여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빚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셋째,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십시오. 은행 창구에 가서 BIS 비율이나 연체율 같은 지표를 당당하게 물어보고 예금은 반드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단위로 쪼개어 여러 곳에 분산 예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후의 보루, 가족, 위기를 함께 넘는 지혜.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막을 쳤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다 큰 자녀의 사업 실패나 과도한 빚을 부모가 해결해 주려다 노후 자금까지 모두 잃고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위기는 온 가족이 한 배를 탔다는 마음으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 반드시 비상경제가족회의를 소집하십시오. 특히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샀거나 주식, 코인에 투자한 2030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은 지금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너의 빚은 얼마니? 한 달 이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 다그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어른의 지혜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막는 길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은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생명줄임을 명확히 선언하여
자녀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족이 안에서 서로를 꽉 붙잡고 있으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되어 자녀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노후도 함께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맺은 말, 희망은 준비된 자의 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망이 아닌 희망입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도 온몸으로 이겨낸 위대한 세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경제 이론보다 강력한 삶의 지혜와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위기 계기판을 늘 주시하고 생존 수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공포는 무지에서 오고 용기는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냉철한 눈으로 시장을 지켜보며 내 자산과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와 지혜를 더해드렸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우리가 함께 뭉칠수록 위기를 이겨낼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추운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정확한 사실과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